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도 50을 넘었는데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은퇴하기에는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은 현실성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과 캐나다,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제조업과 의료, 건설,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에서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나라는 50대와 60대도 누구나 쉽게 이민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취업비자와 영주권은 나이뿐 아니라 경력, 자격증, 언어 능력, 건강 상태, 고용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즉,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나이만 믿고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순위는 다음 6가지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첫째, 실제 취업 기회가 많은가? 둘째, 정부가 숙련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가? 셋째, 의료 수준과 사회보장 제도가 좋은가? 넷째, 치안이 안정적인가? 다섯째, 생활비와 삶의 질은 어떤가? 여섯째, 한국인이 현실적으로 적응하기 쉬운가? 이 기준을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시니어가 일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 10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인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제조업보다 관광과 음식, 문화 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도전해볼 만한 분야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요리사와 제빵사, 호텔 서비스, 관광업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음식과 K컬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식 셰프나 한국 식품 관련 사업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취업 시장 규모는 독일이나 캐나다보다 훨씬 작습니다. 또 대부분의 직장에서 이탈리아어를 요구합니다. 치안도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관광객이 많은 도시에서는 소매치기 같은 경범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의료 수준은 유럽에서도 좋은 편이지만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문화와 음식,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이지만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9위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세계적인 복지국가입니다. 자동차와 제조업, IT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의료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엔지니어와 제조기술자, 일부 의료 인력은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영어 사용률도 높은 편이라 초기 생활은 비교적 적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어를 배우는 것이 취업과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금이 높은 것도 단점으로 꼽히지만 그만큼 의료와 복지 혜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 설비, 품질 관리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나라입니다. 8위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로 자주 소개됩니다. 풍력 산업과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며 전기기사, 용접공, 기계 정비사 같은 숙련 기술직의 수요가 꾸준합니다. 간호사와 의료 인력도 부족한 직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치안은 매우 안정적이고 의료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높고 덴마크어를 배우면 취업과 정착에 훨씬 유리합니다. 생활비는 다소 높지만 복지와 근무 환경을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7위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원래 은퇴 생활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창업과 관광 서비스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 카페,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식당이나 한국 식품 판매 같은 자영업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일부 대학과 문화기관, 세종학당, 개인 수업 등에서 기회가 있지만 아직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한국어 강사만으로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전문 분야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포르투갈은 치안이 유럽에서도 좋은 편이며 기후도 따뜻합니다. 다만 급여 수준은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보다 낮습니다. 그래도 여유로운 삶과 안정적인 환경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6위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공기가 깨끗하고 자연환경이 뛰어나며 삶의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건설과 전기, 배관, 농업, 축산업, 간호 분야는 꾸준히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장 관리나 원예 경험이 있는 시니어라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는 독일이나 캐나다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활비와 주거비도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치안과 자연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해외 취업과 이민 정보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정확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소개할 5위부터 1위까지 나라들은 실제 취업 기회와 장기 정착 가능성이 훨씬 높은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나라가 가장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 경력이 어느 나라에서 필요한가? 입니다. 같은 55세라도 간호사와 전기기사, 용접工, 자동차 정비사, 기계기술자는 부족 직종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사무직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경력과 기술, 그리고 언어 준비입니다. 5위 호주입니다. 호주는 오랫동안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높은 생활 수준, 우수한 의료 시스템, 비교적 안전한 치안은 지금도 큰 장점입니다. 호주에서 시니어가 가장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분야는 의료와 기술직입니다. 대표적으로 간호사와 노인 돌봄 인력, 전기기사, 배관공, 용접공, 목수, 자동차 정비사, 요리사 등이 있습니다. 호주는 고령화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노인 돌봄 분야의 인력도 꾸준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주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기술 이민은 대부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에는 일반 기술 이민보다는 고용주가 채용하는 방식이나 다른 체류 경로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즉, 준비 없이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전문 기술과 경력을 갖춘 분이라면 여전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4위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영어 사용이 가장 편리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제기업이 많고 세계적인 물류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기계 설비, 자동화, 품질 관리, 물류 관리, 엔지니어링 분야는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농업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스마트팜과 원예 분야 경험이 있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국어 강사만으로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학이나 세종학당, 문화기관, 사설교육기관, 온라인 강의 등에서 활동할 기회는 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전문 경력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덜란드의 가장 큰 단점은 주거비입니다.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주요 도시는 집값과 월세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3위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영어권 국가이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IT 기업과 제약회사,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정부는 크리티컬 스킬즈 엠플로이먼트 퍼밋 제도를 통해 IT와 엔지니어링, 의료 등 부족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지니어, 간호사, 일부 의료기사,
제약 품질 관리 분야는 꾸준한 기회가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인에게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더블린을 중심으로 주거비가 매우 높은 것은 단점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일부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수요가 있지만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은 새로운 기회를 넓혀주는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2위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민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잘 정착되어 있고 의료와 복지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치안 역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특히 간호사, 노인 돌봄 인력, 트럭 운전사, 건설 기술자, 용접工, 전기기사, 기계 정비사, 자동차 정비사 등은 여러 지역에서 꾸준히 부족한 직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수제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이나 고용주 지원 등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과 경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생활비입니다. 토론토와 밴쿠버는 세계적으로도 집값이 높은 도시입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선택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제가 시니어가 일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가장 현실적인 나라로 선정한 곳은 독일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숙련 인력 부족입니다. 독일은 제조업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자동차와 기계, 화학, 전기전자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숙련 기술자는 계속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전기기사, 기계기술자, 용접工, 자동차 정비사, 산업설비, 기술자, 간호사, 요양인력 등은 꾸준히 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숙련 인력을 위한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숙련 인력 유치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자격과 경력을 갖춘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와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환경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독일은 의료 접근성과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장기적인 생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인의 강점입니다. 한국인은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이 많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독일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독일어입니다. 국제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직장에서 독일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독일을 목표로 한다면 언어 준비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순위는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50대, 60대가 경력과 기술을 살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위가 아니라 자신의 준비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자격증이 현지에서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국가의 최신 비자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나이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경쟁력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입니다. 그 경험이 필요한 나라를 찾고 충분히 준비한다면 새로운 인생은 지금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10나라 가운데 어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